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내일은 일일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이제 시작을 따지자고 하면 한 7, 8일이 가야 이제 10월이 오는 거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10월이 시작하는 거죠. 10월. 이제 중공 숫자 1이 떠나고 이제 9라는 숫자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면서 문서나 또는 부하 문제나 또 정리할 문제나 시시비비를 가려내거나 이런 사항이 서서히 이제 동할 수 있는 달이 오는 거겠죠. 오늘은 중궁에 3이 왔습니다. 3이면 신규 사업, 새로운 계획, 저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선생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평을 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 정말 추석이 지나고 또 새롭게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데 중궁에 3이라는 숫자가 동행하면서 새로운 꿈을 꿔라라는 어떤 기미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신다고 하면 핵과일 같은 거, 오늘만큼은 특히 핵과일, 또 회 좋습니다. 오늘은 회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일진으로 봐서는 회나 핵과일, 새로운 음식, 이런 거를 드시면 좋다. 이게 이제 편파적인 뜻은 아니고, 술집 같은 거는 오늘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왜? 새로운 날이니까, 새 꿈을 꾸는 날이니까, 새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것을 만나는 날이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따져서 사냐, 이렇게 따지면 그건 들을 순 없죠. 근데 이제 구성이라는 상의로 따지면 그렇다, 참고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비가 또 억수로 오더니 지금은 이렇게 비가 좀 안 오고 날씨가 좀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비 맞은 나무들이, 공원의 이 나무들이 상당히 푸릇하고 이게 선이 분명한 이런 형태로 공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는 오행이라는 게 있죠. 사주 이론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행,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오행이라는 글자, 목화토 금수라는 오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나 삶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다 이제 육친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정해서 이제 풀기도 하고 자연으로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속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제 목이라는 글자입니다. 목은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죠. 말을 잘합니다. 화술이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고, 그리고 경쟁심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다, 태어난 계절이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봄에는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날 정도. 우리가 사실은 소리는 인간으로서는 인지를 못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는 그 아우성이라는 게 있죠. 막 서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아우성, 소리침이 숨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봄나무다 이라고 얘기하면 봄나무다 서로 나누어 먹고 살아야 된다.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어울리면서 사세요. 나눠 먹고 사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간혹 어울림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나무들 속에 살다 보니까 경쟁심이 강합니다. 또 때로는 뭐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입니다 라고 하면 경쟁 속에 사는구나, 좀 약간 답답하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나누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에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속군다 그러죠.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몸에 흉터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나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잘 음미하면서 들으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잘 맞아요. 그리고 여름나무입니다 라고 하면,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꽃이 화사하게 피잖아요. 화사하게 피잖아. 이쁘잖아. 이렇게 풍성하잖아. 있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라고 하면, 여자라 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꽃이 예쁘잖아요. 그럼 뭐가 꼬이죠? 나비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름나무입니다 라고 하면 간혹 바람을 필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나오니까 열매가 열려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니 탐스러워서 남들이 넘보는 꼴이라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을 나무다, 내가 가을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실의 나무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혼자 가는 게 어떻게 되죠? 나누어야 되죠, 과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눠 먹고 삽니다,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남한테 주어야 되니까 남한테 잘하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뭐예요? 가을 나무는 간혹 좀 쓸쓸할 수도 있어요. 서서히. 특히 가을 겨울에 나무들은 꽃은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꽃은 진다. 그럼 꽃진 곳에는 나비가 들질 않아요. 이거 뭐 누가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오지 않으니 가을 겨울생들은 간혹 외롭게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 겨울생입니다. 특히 겨울생들은 겨울생인데 뭐 술시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시? 해시에 태어났어요, 술시, 유시 뭐 이런 거. 생일이 언제요? 가을인데요? 그래? 그럼 남편은 있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꽃이 졌으니 나비가 들어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혹 남편이 없거나 홀로 사는 세월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베풀어 준다. 왜? 내 과실을 주어야 되니까 베풀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겨울생들은 없잖아요. 다 따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재산을 지켜라, 유지해라. 세월이 가르면 그 재산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냐? 할 수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생 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겨울 나무는 한번 이렇게 치면 딱 하고 부러집니다. 딱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생입니다,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심해라. 왜? 망하면 회복이 안 돼요. 봄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밟아도 일어날 기질이 있어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생 같은 경우는 딱 하고 부러집니다. 딱. 그냥 한번 엎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절이라는 개념하고 잘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수 있겠다, 아니면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생들은 목이다. 겨울목 같은 경우는 내가 과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형제간의 우애가 적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형제간에 왜?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형제를 어떻게 주냐 이거. 그렇죠?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살고 나 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 나무는 이제 우리가 봄에 이렇게 심고 가을에 뭐 거두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목이다라고 하면 봄이든 가을이든 뭐가 있냐면 변동이 있다. 어떻게 이사를 하든 이동을 하든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목이다라고 하면 가을 겨울이 되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왜? 요 전환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영양분이 다 나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다라고 하면 가을이나 지금 이제 환절기가 오기 시작했죠. 이때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한약, 영양제 이런 거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간에 목이 많다. 그럼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지지에 목이 많다. 이게 지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지지에 목 대세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 고락, 인간과 문제 사이가 아주 심하다, 문제가 좀 있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이다 라고 하면 어디 보고 살아야 돼요? 목은 뭐 보고 사냐? 태양 보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남쪽 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쪽으로 이사할까요? 남쪽으로 이사해라, 이럴 수 있고, 목인데 임묘진 사오미 중에 임묘진 중에 사오미 여름생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 가까이 사냐? 물가 가까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목이다라고 하면 목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 땅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겠냐? 시골이 좋다, 이렇게도 평하고, 내가 잘 때 어디에 자는데 이렇게 어느 집에 살까? 빌딩에 살까? 초가집에 살까? 초가집에 살아라. 또 목이다. 침대가 10,000,000원짜리가 있다. 그런 거 암만 해도 득이 된다? 득 하나도 안 돼.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어디 살아야 돼? 바닥에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나이가 들면 좁은 공간에 살아야 되고, 기가 쇠했으니까 나이가 한참 되면 넓은 공간에 살아야 돼요. 왜? 기가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이 넓은 공간에 살면
방이 넓으면 몸이 더 빨리 쇠해져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모기? 봄생이다. 봄생이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 얼굴이 화사하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름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름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죠? 잎사귀를 키워야 되는 형태니까 자식을 잘 키울 수는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을생이다 라고 하면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생입니다 라고 하면 건강에 신중해라, 재산을 잘 유지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자기의 상과 사주의 상이 어긋나면 인생의 굴곡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정치판, 한국의 정치 얘기, 그건 이제 관심 안 갖기로 했어요. 조금 좀 그래요. 이제 안 듣기로 하고, 이제 가급적 그거 받고 머리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까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과 사주가 어긋나면 인생의 굴곡이 많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분은 을목일조예요. 상은 금상입니다. 그러면 상과 어긋났습니다. 그럼 그분이 인생에 굴곡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상과 어긋났으니까 인생 풍파가 심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금 잘 해결이 되셔서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분이 어찌 보면 이제 금상에 준합니다. 내년에 간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흔하게 뭐냐면 청간 간목이냐 지지목이냐 라고 계산을 해보면서 잘 풀릴까? 간무경 충미로 해서 잘 풀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금상이 목이 오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야 할지, 어떤 분들은 잘 풀려서 좀 대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사주 쓰시는 분들이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론상으로.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상과 그 사람의 사주와 어떤 그 형태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답이 이렇게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것도 또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 또 이게 편파적인 얘기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긴 좀 뭐하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간편하게, 이제 추석도 지냈겠다, 뭘 하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이라는 오행을 가지고 간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아요, 추천,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좋아요, 추천, 이런 거를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야 되는가 봐요. 저한테도 좋아요, 추천,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으니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에는 보다 행복하고 재미있는 즐거운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10월에는 제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 이었습니다.